그 사람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 제 온몸은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제 안의 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누군가의 딸로서만 살아왔지 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무심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만 보고 저녁이면 술에 지쳐 골아떨어지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울 속 제 모습도 늘 바쁘게 돌아가는 집안일 속에 지쳐버린 그냥 평범한 중년 여인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 태수 씨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원래는 몇 번 집에 온 적도 있고 예전 모임에서도 자주 얼굴을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늠름한 어깨, 깔끔한 셔츠, 그리고 편안하게 웃으면서도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 괜히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 친구일 뿐이었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설레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손에 쥔 컵을 괜히 만지작거리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누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태수 씨가 그렇게 말하며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건넨 위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제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손끝에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어요. 들키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따스한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여자가 다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태수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남편 친구일 뿐인데 그가 제게 건넸던 짧은 말 한마디, 손끝에 머물던 온기가 계속 잊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태수 씨였죠. 아, 형은 오늘 늦는다고 해서 그냥 들렀습니다. 태연하게 웃으며 들어서는 모습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며 괜히 손이 바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점점 더 저를 압박했어요. 누님, 혼자서 이렇게 다 챙기시느라 힘드시죠? 그 목소리가 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릴까봐 겨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태수 씨가 다가와 식탁에 반찬을 올리는 걸 도와주는데 팔이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저 스쳤을 뿐인데 온몸이 긴장되며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려는 순간 태수 씨가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동시에 숟가락에 닿았죠.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시선을 돌리려 했는데 태수 씨 눈빛은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고 있는 듯 깊고 뜨거웠습니다. 조심하세요. 손 다칠 뻔했잖아요. 태수 씨가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뿌리쳐야 하는데 왜인지 손을 빼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오래 잡히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순간 부엌 창문 너머로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 사이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고요한 숨소리. 그날 부엌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뜨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온통 태수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이들 앞에 있어도
머릿속엔 자꾸만 그 사람의 눈빛과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히 안절부절 못하며 집안을 서성이곤 했죠. 그런데 저녁 무렵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자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시면 그냥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신발을 벗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내어주는데 손끝이 덜덜 떨려서 찻잔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긴장하시네요. 저 때문인가요? 태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태수 씨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아차린 듯 깊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가와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늘 이렇게 고생만 하시니까 가끔은 누군가가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드러운 손길이 귓가를 스치자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뿌리쳐야 한다는 생각과 더 기대고 싶다는 충동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단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태수 씨의 시선이 제 입술로 내려오는 걸 느끼자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짧고도 강렬하게 입술이 닿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그 짧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술이 닿은 순간 저는 숨이 멎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태수 씨가 조용히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입술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뜨거움이 아직 남아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였죠. 그 소리에 놀란 듯 태수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고 싶진 않아요. 원하지 않으시면 당장 멈추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내 마음을 존중한다는 그 따뜻한 배려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길고 더 진하게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숨결이 뒤섞이고 가슴이 서로의 박동을 느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더 외쳤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더 깊이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등을 감싸며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안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거실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죠.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늘 그렇듯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녁 식탁에서 무심히 밥을 씹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태수 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길, 그 따뜻한 품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악회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준비했을 텐데 그날은 옷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좀 더 단정해 보이면서도 조금은 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거울 앞에서 여러 번 돌고 서며 마치 젊은 여자가 된 것처럼 설레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이미 태수 씨가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짧은 눈빛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앞자리에서는 다른 회원들이 떠들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 우리 둘만의 공간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 같았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더 느끼고 싶어 손가락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의 떨림과 옆에서 전해오는 체온만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울려서 들킬까 봐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데 그가 귓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조금만 일찍 빠져나와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빠져나온다는 말이 주는 은밀한 뉘앙스. 누군가 들을까 봐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행 내내 우리 둘은 자연스럽게 대열 뒤쪽에 남았습니다. 그는 내 가방을 들어주며 험한 길에서는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늘 친절한 총무처럼 굴었지만 우리 둘만 남을 때면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숨길 수 없는 눈빛이었죠. 정상에 오르자 모두가 도시락을 꺼내며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제 손을 살짝 잡아 끌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따라오세요. 잠시면 됩니다. 주변을 살피고는 사람들 몰래 숲길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당장이라도 들킬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전망대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 푸른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지만 저는 경치를 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쪽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숨결이 얼굴을 스쳤고 가슴이 맞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입술이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너질 뻔했지만 그의 품 안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를 잊은 채 그 입맞춤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혹시 누가 오면 어떡하지? 혹시 들키면? 그 긴장감이 오히려 심장을 더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전망대에서의 입맞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둘 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품에 안겨 있을 때 멀리서 산악회 사람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우면서도 그 위험이 더 짜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수 씨가 제 귀에 바싹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두 눈을 감은 채 그의 품에 더 깊이 파묻혔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서둘러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눈치챌까 봐 최대한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산행이 끝날 때까지 서로의 눈빛은 계속 불안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속에서 이상하게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하산 후 버스에 오르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우리는 또다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에서는 회원들이 오늘 산행 이야기를 나누며 떠들고 있었지만 우리 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손끝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커튼이 드리워진 창가에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고 조심스레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떨림이 번졌습니다. 버스가 터널로 들어가자 차 안은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며 안았습니다. 앞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심했지만 우리 둘만 아는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고 숨결이 얽히자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제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제 몸은 그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며 다시 밝은 빛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순간 우리는 동시에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우리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태수 씨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저는 처음으로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사람에게 빠져버렸어.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 산악회 모임이 끝난 지 며칠 뒤 저는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버스 안에서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태수 씨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다시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산악회가 모이는 날,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려서 옷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등산복이었지만 속옷은 일부러 새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집결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만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시선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행이 시작되고 우리는 일부러 대열 뒤쪽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걷다 보니 마치 우리 둘만 산에 오른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태수 씨는 가끔 제 가방을 들어주며 등을 받쳐주었고 그때마다 그의 손길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듯 내려왔습니다. 그 작은 스침 하나에도 숨이 막히는 듯 떨렸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이 점심을 꺼내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잠깐만 따로 나가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몰래 숲길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둘러싸인 작은 공터,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태수 씨는 제 손을 잡아 조심스레 이끌었습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그 시선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입술이 겹쳤습니다.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길고 깊고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숨결이 서로에게 스며들고 손길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타고 내려와 등을 감싸며 나를 완전히 자신의 품에 가두었습니다. 태수 씨 이러면 제가 간신히 말끝을 흐리자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잖아요. 그 순간 멀리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원들이 있는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 저는 놀라서 몸을 때려 했지만 그는 더 강하게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움에 숨을 죽였지만 동시에 그 긴장감이 더 깊은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금지된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것처럼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숲속에서의 뜨거운 순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동시에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차올라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뛰었고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회원들 중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태수 씨를 밀어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오면 어쩌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조심해야겠지요. 그 말에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들켜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더 강하게 끌려드는 제 감정. 스스로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대열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방금 전 그 순간만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산 후 버스에 오르자 저는 일부러 앞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의 눈빛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또다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조심스레 다시 맞닿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로도 모든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쉽게 감출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의 눈빛, 손길, 목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멈출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이미 눈을 감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을. 다시는 예전의 평범한 아내,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죄책감조차도 그를 더 강하게 원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걸 제 몸과 마음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진짜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강렬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셔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다음 이야기가 곧 찾아오니까요.